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와 사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눈에 띄는 변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그냥 2월 말, 3월 초 요 정도 즈음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잡음들과 문영배를 둘러싼 논란들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헌재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또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했던 글쎄 그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지 얼마나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당해서 그런지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국민적인 분노, 열기가 이 설날이 좀 지나고 나면은 식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난 뒤 2월 중순을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헌재에 대해 가지고 막 이만하면 됐다 막 이제 뭐 분노도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막 배부르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지금 막 분노가 넘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그 전화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 신뢰도가 높은 MBS나 한국갤럽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분명히 여전히 국민들은 계속해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헌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무슨 뭐 헌법재판소 막 이래 버려가지고 뭐 헌법을 갖다가 고고하게 지키고 사법부에 뭐 위신을 막 세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헌재라고 하는 집단은 어떻습니까? 여론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집단인 거예요. 뭐 여론이 이렇게 조금만 움직인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 여론이 맞춰가지고 반대하는 게 나오면은 한 발 또 이제 뒤로 내빼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독수 총리를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헌재가 이 여론에 쉽게 좌지우지 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채택된 거 이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당연히 원래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인데 뭐 어쨌거나 이 진짜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게끔 만드는데 국민의 승리다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탄핵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증인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여가 없다. 무슨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헌재 같은 경우는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뭐 조지호 지금 뭐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국회 측에서 이제 증인으로 부른 사람인데 이 한덕수나 홍장원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헌재는 국민적인 분노, 반대가 없었으면 그냥 한덕수 부르지 않고 8차 변론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었는데 헌재가 지난번에 11일 뭐라고 했습니까?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사유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그게 11일 날 그거를 기각을 시켰고 14일 날 이번에 증인 채택을 허가를 했는데 11일부터 14일 사이에 갑자기 무슨 뭐 한독수 권한대행이 뭐 신내림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없었던 관련성이 갑자기 관련성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11일 날 그거를 기각시켰다가 갑자기 14일 날 왜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냐고요. 속된 표현으로 헌재가 쫀 거죠.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쫄다 보니까 관련 필요성이 없다라고 봤던 걸 확 그냥 말을 180도 뒤집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애당초 지금 헌재가 8차 변론까지 하면서 이거를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차랑 10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변론 없이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8차 변론이 끝났으면 언제입니까? 13일 목요일 날 이제 8차 변론이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끝으로 그냥 탄핵 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13일 날 마지막 변론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헌재가 뭘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그거를 결정하려고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탄핵 심판 당시에 몇 차까지 했습니까? 17차 정도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엄이잖아요, 계엄. 계엄만큼 또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8차 정도까지만 변론을 듣고 그대로 탄핵 심판하려고 했다. 2월 달에. 그러면 이게 2월 말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돼. 만약 인용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2개월 있다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5월 말, 6월 초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5월 말 6월 초면은 제 아무리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빠르게 재판해야 된다. 634 원칙이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라고 해도 지금 2심 재판이 3월 한 중순 정도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5월 말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2개월 만에 좋기 2월 두 달하고 한 반 정도, 3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원래 꿈꾸고 있었던 것은 8차까지만 딱 변론 듣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한 다음에 2월 말에 그거 하고 5월 달 정도쯤에 조기 대선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게 사실상 뭐였던 거예요? 헌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선 겁니다. 국민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9차, 10차, 9차까지 지금 변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10차까지 이번에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이 10차 이제 그 변론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주 정도 우리가 이 시간을 끄는데 한 주 정도 시간이 더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 당연히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 한덕수 총리를 부르게끔 만든 거 이것도 국민의 승리거니와 당연히 섣부르게 8차까지 해가지고 금방 탄핵 심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9차, 10차가 됐거나 17차가 됐거나 차분히 이거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또 당연하게 만든 것도 국민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정치 입각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헌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덕수를 안 부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대바람에 2월 말까지 그냥 탄핵 심판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헌재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8년 전에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 뭐 JTBC 이런 애들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고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의 조사도 보니까요.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57%고요. 반대한다라는 게 38%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38%인데 국민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9%입니다. 38% 탄핵 반대, 국민의힘 지지 39%.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뭐 다양한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문제만큼은 나 스스로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탄핵만큼은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헌재가 지금 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엄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헌재의 저런 망나니 짓거리를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라는 거 지금 이게 한국갤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계엄 사태 그리고 또 민주당의 폭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었겠죠. 그렇죠? 증인으로 나오게 됐고 거기에는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얘기를 헌재에 가서 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